운동에 있어서 흥미와 도전적인 감성과 목표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줄넘기에서 기능급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능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넘기 기능급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기능급수라고 하는 것은 줄넘기 기본 동작을 중심으로 고난도 뛰기까지 난이도와 급수별로 동작을 조합해서 연속 엮어뛰기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줄넘기 기능급수를 평가할 때 보면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학년이나 또는 대상에 따라 난이도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동작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기능급수는 규정된 급수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초보자나 숙달자, 그리고 저학년이라든지 고학년, 대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변별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능급수는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을까요? 네, 10급부터 1급까지 10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10급 동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가장 기본 뛰기인 두 발을 모아서 뛰는 동작인데요. 양발 모아 뛰기는 손잡이가 몸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되도록 몸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 자세가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줄넘기에서 기본 스텝 중 하나인 좌우 벌렸다 붙여뛰기인데요. 이 동작은 점프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줄이 발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점프할 때는 줄이 발 앞쪽에 왔을 때 가볍게 점프를 해주면서 발을 벌리게 되면 안정된 자세로 줄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점프하는 타이밍에 관해서는 위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줄넘기 친구들이 하는 10급 동작과 연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줄넘기 기능급수 10급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10급 동작은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연습은 필요하겠지만 난이도는 그닥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0급 동작은 기본적으로 줄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 배우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줄넘기 운동은 누구나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줄넘기 기능급수는 나의 줄넘기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기능급수 10급에 이어서 9급 동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급 연습 한번 해봤는데요. 기능급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성인이라 하더라도 줄넘기 기능을 습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낮은 급수가 많게 마련인데요. 규정된 하나의 급수는 개개인의 줄넘기 실력이라든지 또 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이 줄넘기 기능급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동작을 습득하고 노력해야 그만큼 급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급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낮은 급수가 많고 또 성인이라고 해서 높은 급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 기본을 알고 기본에 의한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 개인 기능을 빨리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급수에 있어서 평가 요소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기능급수는 기본 동작들을 얼마나 많이 넘고 빨리 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으로 표현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급 동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급 동작에서는 일회선 이도약이라고 하는 투스텝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기본 뛰기인 앞으로 넘기, 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구보로 뛰기, 그리고 좌우 이박자 뛰기 등 4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줄넘기 친구들이 하는 개별 동작과 연결 동작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줄넘기 기능급수 구급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실수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기능급수의 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줄넘기에 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줄넘기가 보기에는 쉬운 듯 하면서도 또 굉장히 막상 해보면 어렵거든요. 줄넘기 기능급수 8급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수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난이도와 급수별 동작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급수가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동작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네, 8급에서 대표적인 동작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8급에서 대표적인 동작이 처음 시작하는 동작으로 좌우 옆돌쳐 되돌리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뛰는 동작으로는 가위바위보 뛰기, 또 십자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추는 동작이 있습니다. 좌우 옆돌쳐 되돌리기는 우리가 줄을 넘지 않은 동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작인데요. 줄 넘는 동작으로 연결을 할 때 이 좌우 옆돌쳐 되돌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뛰는 동작으로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뛰기는 좌우 벌렸다 붙여뛰기와 앞뒤 벌렸다 붙여뛰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는 동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줄을 넣으면서 해보시겠어요? 네, 가위바위보 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뛰기는 지금처럼 좌우 벌렸다 붙여뛰기와 앞뒤 벌렸다 붙여뛰기를 연결해서 표현하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십자뛰기 같은 경우는 좌우 이박자 뛰기와 앞뒤 이박자 뛰기를 연결해서 표현하는 동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줄을 넣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십자뛰기. 지금처럼 좌우 이박자 뛰기와 앞뒤 이박자 뛰기를 연결해서 표현하는 동작이 자, 십자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추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 멈추는 동작은 우리가 이 되돌리기를 표현하면서
자, 줄을 넘을 때 마지막 동작으로 이렇게 줄을 발에 걸어서 멈추는 동작이 있는데 아, 멋지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이 동작을 되돌려 멈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8급에 들어가는 개별 동작과 연결 동작을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줄넘기 기능급수 8급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8급 동작들도 크게 난이도가 있거나 어려운 동작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